안녕하세요. 옆집 언니같이 편안한 힐링 멘토 라라입니다. 무려 8개월 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조금씩 몸이 나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매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울에 빠지기 쉬운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울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없어도 일상적으로 늘 우울하거나 아무리 우울증 치료를 길게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서 괴로운 분들 계시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바로 선천적으로 우울에 빠지기 쉬운 기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애니어그램은 인간의 타고난 기질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알려주는데요. 저는 그 중에 4유형에 속합니다. 4유형은 독특하고 독창적이면서 섬세해서 예술가 유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동시에 사소한 일에도 쉽게 깊게 상처를 잘 받고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4유형을 우울한 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애니어그램 4유형의 기질상 어떤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지 3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신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우울함을 자주 느낍니다. 사유형은 무의식 중에 시기, 부러움, 질투에 자주 빠지는 유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고 멋있고 대단한데 나는 너무 특별한 게 없고 평범하다는 생각. 또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잘 지내는 것 같고 또 자신이 원하는 걸 잘 쫓아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불행하고 나만 잘 못 지낸다는 생각, 또 나만 가진 것도 없고 나만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자주 들죠. 그래서 아주 외롭기도 하고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 지내고 행복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자주 우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사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들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을 느끼지만요. 사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선 매우 강렬하게, 매우 일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거의 매 순간 비교와 자책, 자괴감 속에서 허우적대기 쉽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쟤는 성격이 너무 좋구나. 쟤는 남친이 너무 잘생겼구나. 쟤는 어려 보여서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모든 친구들에게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부러워하고요. 심지어는 남의 집 강아지를 보면서도 너는 사랑 많이 받아서 좋겠다. 또 남의 집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너는 정말 애기라서 피부가 너무 좋구나. 이러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사유형입니다. 두 번째, 사유형은 아주 깊이 자기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고 느끼면서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강렬히 저항합니다. 많은 사유형들이 나는 고장난 기계 같다. 나는 문제투성이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유형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좋은 자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너무 어려워해요. 워크숍을 하다 보면 사유형들에게 자신의 단점을 써보라고 하면요. 한 5분 만에 100개도 씁니다. 쉬지 않고 줄줄줄 써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장점을 써보라고 하면 1분, 2분, 3분, 10분이 지나도 10개도 못 쓰고 저는 쓸 게 없어요. 그렇게 장점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성향이 첫 번째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와 합쳐지면서 자신에 대한 비하와 자책, 자학으로 깊이 빠져들면서 우울해지기 쉽죠.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성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자기 마음대로 부정적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머 너네 오빠 되게 똑똑하다 라고 말하면요. 그럼 나는 멍청하다는 얘기구나 라고 해석하고요. 너 헤어스타일 바뀌니까 되게 어려 보인다 라고 하면 그럼 전에 헤어스타일은 나이 들어 보였구나 하면서 좌절하는 시기지요. 이렇다 보니까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말 이런 부분 멋져. 라고 아무리 사유형에게 말해줘도요. 사유형 귀에는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너 그림 정말 잘 그린다 해도 아니야 난 여기가 부족하고 이 부분이 못하고 사실은 나보다 네가 더 잘 그리잖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고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또 스스로 우울해집니다. 세 번째로요. 사유형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느끼고 싶어 합니다. 사유형은 자신의 느끼는 감정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긍정적이고 행복한 경험보다는 죽음, 고통, 슬픔 등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감정에 자신도 모르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영화나 어떤 슬픈 음악에 깊이 매료되기도 하고요. 혼자서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혼자 상상하다가 또 혼자 슬퍼서 막 운다거나, 또는 TV나 뉴스에 나오는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기도 하죠.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픈 감정을 느끼면서 누군가 나와 같이 이 고통과 아픔을 느껴주길, 누가 나를 이런 감정을 이해해주길, 그래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사유형이 워낙 감정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서요, 사유형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똑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 같은 사유형인 저도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를 이해해주는,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또 실망하고, 그래서 또 외로워하고, 또 고립감을 느끼면서 우울해하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 라는 절망에 쉽게 빠져듭니다. 조금 더 잔인하게 말해보자면요, 사유형은 이 고립감, 우울감,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슬픔, 고통 등의 이런 감정에 빠져있는 것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물론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긴 하지만요, 제가 사유형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유형을 상징하는 동물이 비 오는 날 구슬프게 울고 있는 비둘기거든요. 또 저는 종종 탑조명이 떨어지는 딱 그 조명 아래 무대에서 이렇게 축 엎어져서 슬피 울고 있는 여배우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나 좀 봐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유형이 이런 성향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빠져들다 보면요, 점점 심해졌을 경우에는 우울증, 자살 시도, 자기 혐오의 어떤 병적인 상태까지 치닫게 되기도 합니다.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유형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슬픈 감정에 빠져들어서 막 울 때는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기보다는요, 구구구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해줍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저의 얘기 들으시면서 와, 사유형 정말 우울하고 정말 별로다, 사유형 안 됐다 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특징들은 사유형이 매우 불건강한 상태일 때 나타나는 패턴들이고요. 어떤 유형이든 불건강한 상태일 때는 파괴적인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유형들이 자신의 불건강한 테마들을 알아차리고요, 건강한 상태로 변화하기를 선택한다면요, 앞에서 얘기했던 3가지 종류의 우울감에서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상태로 사유형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사유형인 제가 지난 10여 년간 해온 핵심 훈련 중에서 딱 2가지만 아주 압축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을 긍정하는 훈련입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칭찬일기를 쓰는 훈련이 사유형에게는 정말 평생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만 잘하셔도요, 사유형이 느끼는 우울함에서 90% 이상은 벗어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만큼 최고의 효과가 있는데요, 그만큼 사유형에게는 가장 어려운 훈련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무의식 중에 너무 미워하고 싶고 자책하고 싶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느낌에 너무 무의식적으로 집착하는 걸 포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암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해주는 이 훈련만 해도요, 90% 이상의 우울감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계속 우울하고 무력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면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고 그러면서도 평생 나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이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사유형이 아닌 누구라도 자신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형은 누구보다 더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과 연결감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받고 싶은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멋지다고, 내가 나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것. 이 한 가지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2번째 훈련은요, 정신 차리기 훈련입니다. 다른 유형들은 우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히려 외면했던 자신의 감정과 만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돌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사유형은 반대로 과도하게 자신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슬픔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든 감정이 느껴질 때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정신을 차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4번은 감정에 완전히 압도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울해도 너무 우울하고 행복할 때도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황스러울 만큼 자신의 감정이 도취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정신을 차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나도 모르게 곱씹고 있을 때는 정신 차리자 하면서 굳이 곱씹지 않고 고통에서 빠져나와도 괜찮고요. 또 혼자서 너무 판타스틱하게 너무 멋진 상상을 하면서 좋은 감정을 막 혼자 느끼고 강화할 때도요. 정신 차리자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에서 좀 빠져나와서 현실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형은 너무도 순식간에 감정에 빠져들어가서 허우적대기 때문에요. 아주 순식간에 과거의 패턴, 어린 시절의 상처,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 친구에게 느낀 어떤 거절감 등등에 쉽게 빠져들어서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울하고 슬프고 무력하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요. 저도 지금도 제가 그렇게 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정신 차리자! 라고 말하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질적으로 우울함을 자주 느끼게 되는 애니어그램 4유형의 특징과 4유형의 우울감에서 빠져나오는 두 가지 훈련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너무 내 얘기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요. 애니어그램 공부를 꼭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사유형의 우울감에 빠져드는 패턴은 무의식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신이 왜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우울한지 알아차리고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 역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저의 이 깊은 우울과 자책 패턴, 자기를 비하하는 이런 패턴에서 빠져나와서 저 자신을 사랑하고 평온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창조성학교 릴라에서 애니어그램을 소개하는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에 원데이 클래스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라이브에서 좀 더 길게 4번 유형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들을 안내해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토요일 저녁 라이브에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